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지난 영상은 주택과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 데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종류와 그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각 이름, 즉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이나 특정한 곳에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된 지목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데 그 지목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한 토지의 형상 또한 변경될 수 있는데 그 형질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목에 대한 근거는 옛날 지적법,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 있는 2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법률상 명칭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28가지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목에는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법률 제6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목은 크게 28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고요. 답은 물을 직접 이용하여 재배하는 것, 과수원은 과수류를 재배하는 것, 목장용지는 축산업과 낙농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초지 및 축사, 임야는 산림과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 광촌지는 주로 온수 등이 나오는 용출구 부지, 염전은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이고, 대는 영구적 건축물이 있는 부지와 택지 조성이 된 토지를 말합니다. 공장용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이고요. 학교용지는 학교의 교사가 있는 곳입니다.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가 필요한 곳이고요. 주유소 용지는 석유 등을 판매를 위하여 설치를 갖춘 부지를 말합니다. 창고 용지는 주로 물건을 보장, 저장하기 위해 설치된 보관소 시설물 부지를 말하고요. 도로는 주로 교통운수를 위하여 차량 운행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철도 용지는 주로 철도가 주가 되겠지만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토지고요. 제방은 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은 흐르는 물, 즉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국어는 인공적인 뚝을 말합니다. 유지는 주로 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곳이고요. 양어장은 인공적으로 조성되고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입니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부지를 말하고요. 공원은 보건, 휴양,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체육용지는 체육시설을 갖춘 토지고요. 유원지는 위락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토지입니다. 종교용지는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시설을 갖춘 토지고요. 사족지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를 말합니다. 잡종지는 위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목은 크게 정해져 있는 명칭에 앞글자를 따서 부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3개,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분류되고 있고요. 여기서 앞글자를 따지 않고 다음 글자를 따게 되는 4개의 부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공장용지고요. 이 부분은 공원의 공자와 겹쳐서 부호가 장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은 차가 되는데 밑에 있는 주유소 용지의 주자와 겹치기 때문에 차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천은 인식의 편의를 위해서 뒤에 자를 따고 있고요. 유원지는 앞에 유지와 겹치기 때문에 뒤에 원자를 부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목 분류는 크게 보면 대지와 농지, 기타로 나눠지는데, 대지는 집이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주로 주거나 사무실, 점포 및 문화시설 등을 말하지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에는 목장용지, 임야, 광청지 등이 있습니다. 지목을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목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즉 일명 루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띄워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란에 보게 되면 가운데층 가게 되면 지목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목은 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특정한 지역이 지목이 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론 정해진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모에 등록된 지목이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의 행정작용이고 따라서 이게 직권에 의하거나 당사장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지목 변경의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상의 질이 변경되는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 등으로 인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지목 변경 사유에서 보면 관계법령에 한 토지의 형질 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준공된 경우, 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를 합병 신청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 변경 신청은 등록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절차는 먼저 농지나 산지 등을 매입을 하고 다음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는 농지나 산지, 초지에 전용하는 데 대한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는 형질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형질 변경 시에는 주로 토목공사나 부지조성공사 등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실질적인 건축을 하게 되고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진 후에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개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엔 비로소 지목 변경을 하게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는 대장이나 도면을 정리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절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여기에는 또한 공유수변의 매립도 포함이 됩니다. 이 형질 변경의 근거는 지적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질 변경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질 변경 유형은 크게 절토, 즉 경사면을 깎아내는 걸 말하지요. 두 번째는 성토, 집안 위에 땅을 쌓거나 메어 넣는 걸 말하고요. 세 번째는 정지, 말 그대로 땅을 고르거나 다듬는 것이죠. 네 번째는 포장, 즉 사람의 통행과 차량의 주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노면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유수변 매립이 있는데, 수중의 토사를 퇴적시켜서 인공적으로 새롭게 육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땅의 이름,
즉 전이나 답을 대지로 바꾸는 경우를 말하고요. 형질 변경은 농지나 산지 등의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목 변경은 또한 건축 허가나 개발 행위 등으로 인해서 땅의 모습이 바뀌면 당연히 용도 변경이 되는 것이고요. 형질 변경 같은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땅의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직접적 개발 비용이 지목 변경에는 수반되지 않으나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농지, 산지, 초지 등의 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완공 시 개발 이익이 발생이 됐다면 면적에 따라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 변경과 형질 변경 시 발생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농지, 산지, 초지에 대한 전용 부담금, 또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이 있고요. 이는 형질 변경을 해서 발생되는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목 변경으로 인한 그 지목의 가액이 증가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으로 보아 지목 변경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지목의 종류와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또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